미친 거 아닙니까? 건희 누나 사랑해. 우리 고소 다른 애들 통통 그냥 통통 떨어져라 통통 커지는 네 통공 느껴지는 고통. 명의와 돌팔이가 공존하는 아산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걸어 들어간 환자가 휠체어 타고 나올 정도로 상태를 악화시켰으면 의사로서 미안해야 할 텐데 담당 의사는 웃으며 차까지 특별 배웅하러 나옵니다. 절뚝이며 걷다가 서서히 정상적으로 걸으며 유유히 사라지는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주인공처럼 김건희는 카메라가 물러나자 갑자기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 집에 가서 편안하게 간식을 즐깁니다. 연기를 할 때는 감독이 컷할 때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되는데 네, 실패한 거죠. 도대체 그 의사는 어떤 치료를 했길래 병원에서 낙하되고 퇴원하자마자 멀쩡해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두가 인정하는 혁신의 화신, 혁신 전문가라서 안혁신이라고 불려도 될 뿐 아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 몸담고 있을 때 혁신이 부족하다, 문재인의 혁신안은 혁신이 아니다, 혁신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고 주구장창 외치다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혁신의 아이콘이니 국민의힘 안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안철수 의원의 혁신 행보를 응원합니다. 국민의힘도 달달한 안혁신 맛을 좀 봐야지요. 이번엔 남고의 박수영 의원이 부산 시민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는 망언을 해서 부산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 같은 서민에겐 의미 있는 액수인데 그런 돈 필요 없다는 박수영 의원의 쿨함에 기가 죽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36억 원의 재산, 20억 원의 예금, 박수영 의원이 올해 신고한 재산입니다. 부럽습니다. 그 정도 부자시니 당연히 25만 원은 돈도 아니겠지요. 아마도 이분은 요플레 뚜껑도 얕아먹지 않고 그냥 버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수영 의원님, 부산 시민들이 다 의원님처럼 부자가 아니고요. 그동안 세금 꼬박꼬박 낸 시민들이 지원받는 돈을 의원님이 받아라 말아라 할 일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이신 국민 대신 일을 하는 사람이지 국민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직업의식은 왜 그 모양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도 서민들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나 모릅니까? 그러면서 무슨 정치를 합니까? 국립대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이 5억이고 간첩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신고해서 5억을 받지 않고 5년 징역을 살겠다니 미친 거 아닙니까? 이자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비루하고 비겁한 자들의 거짓 논리를 사회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요새 폰이 비싸서 저도 6년째 쓰고 있는데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와 단통법 폐지가 맞물려 휴대폰 대란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뽐뿌에서 성지를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란의 진원지는 뽐뿌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랍니다.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휴대폰을 바꿨다고 하는데 재산 70억의 주진우 의원이나 36억의 박수영 의원 같은 분들이 즐비한 국민의힘인지라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압수수색 때문에 폰을 바꿨다는군요. 서민은 보조금이 많을 때, 국힘은 압수수색 당할 때 폰을 바꿉니다. 이것만 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시에 모두 폰을 바꾸는 거 지명수배 당한 조폭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용없답니다. 그래봐야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전직 부장검사 이규원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재발절인 여러분, 헛수고하셨네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국민의힘을 자꾸 내란정당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더군요. 드라마 대장금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어찌 홍시라 생각했냐고 하오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한 것뿐이온데, 마찬가지로 어찌 내란정당이라 부르냐 하오시면 내란에 동조하니 내란정당이라 한 것뿐이옵니다. 박규택 의원님,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우린 내란에 반대한다며 탄핵에 찬성했어야죠. 그런 소리 듣기 싫었으면 엊그제 윤어게인 행사에 참석하지 말았어야죠. 내란을 정당화하고 윤석열 석방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리에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내란 정당 소리는 듣기 싫습니까? 생전 사실입니다. 홍시를 넣었으니 홍시 맛이 나는 것처럼 내란이 묻으면 내란 정당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이치를 모르시면서 정치를 하니 극우의 길로 접어든 내란 정당이 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폰을 바꾼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권성동 의원실에 모였습니다. 나 떨고 있니? 라는 대사를 속으로 했을 것 같은 표정의 권성동 의원이 나타나 자신은 떳떳하다고 한다. 네, 떳떳하면 특검 수사에 잘 협조해서 입증하면 됩니다. 워낙 엮인 게 많은 분이라서 조사하다 보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누구 말처럼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오순의 최고봉 V1 김건희를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종교는 한 사람이 하나만 갖는 것인데 이 사람은 구약을 통째로 외운다면서 스스로 어지간한 무당보다 낫다고 자평합니다. 산채로 소가죽을 벗긴 일광조계종에 연등을 걸고 통일교로부터는 6천만원짜리 다이아와 샤넬백 청탁을 받고 순복음교회 인사와도 친분이 있으며 일본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섬기는 건진법사와 아마테라스에게 대한민국을 바치겠다던 천공, 그리고 무속에 밝은 명태균을 선생으로 모십니다. 대한민국을 일본에 바치기 위해 그렇게나 친일 행보를 했던 것입니까? 이 부분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편견 없기로는 김건희가 세계 탑급인 것 같습니다. 편견뿐 아니라 생각도 없는 게 문제지만요.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구약을 다 외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맞춤법은 엉망이고 영어는 유지고 카톡방의 오빠가 대통령이었다가 지도빠였다가 오락가락합니다. 90년대에 주식으로 돈을 번 전문가라고 잡지 인터뷰를 했는데 30년 뒤엔 주가 조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계좌를 도용당해 12시에 때려요 8만주 하고는 23억을 벌었는데 스토킹을 당했더니 초대받아 집에 온 스토커가 국가 희롱물인 샤넬백을 두고 갔고 아버지 고향에 땅을 좀 사놨더니 우연히 고속도로가 휘어졌습니다. 편견 없고 생각 없고 모순적인 김건희를 빨리 남편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대한민국 요정치사는 아닙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죄 지은 만큼만 처벌받는 것이 본인과 가족을 위하는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음주왕 내란수기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말술을 마실 때도 간 수치가 괜찮았다는 세계 최강의 간을 가진 윤석열이 간 수치가 5배 올랐다고 풀어달라고 했더군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매일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으면 일시적으로 수치가 오른답니다. 간이 알코올 해독 과정에서 손상되었던 부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정상 수치로 돌아온다니 걱정 말고 수감 생활 잘 하십시오. 사랑하는 부인과의 애틋한 상봉을 응원합니다. 윤석열의 멘토라는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에게 책을 집필하라고 했더니 받침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간신히 식사를 하고 그 위에 성경책을 놓아 읽는 것 외에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하더라면서 독방을 생지옥으로 표현했더군요. 멘토는 멘티를 잘 이끌어야 하죠. 그러려면 멘티에 대한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멘토가 멘티를 이렇게나 모르니 윤석열의 지금 상황에 멘토의 책임도 있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은 평생 책 한 권만 읽고 신념과 어기로 똘똘 뭉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책은 안 읽고 극우 유튜브 채널만 보면서 매일 말술을 즐기다가 간땡이가 부어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책을 쓰라고 조언하는 멘토라니요. 제대로 된 멘토라면
그가 책을 쓸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안 되는 것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조언을 해줬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책을 쓰라니 능력 안 되는 학생이 책상이 없어서 못 써요 같은 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라면 나경원이 호캉스 투쟁했다고 당신도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당신은 3평 공간에 있지만 송영길은 2평 공간에서 300권의 책을 읽었다. 조국도 당신 같은 처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읽고 6개월 만에 2권의 책을 집필했다. 군대를 안 가서 모르나 본데 원래 군대나 감옥에서는 3끼 시간 맞춰 먹으면서 술 끊고 운동하기 때문에 건강해진다. 구약을 다 외울 때까지 성경 필사나 하면서 이 기회에 책을 더 읽어보는 것은 어떻겠나. 평소 독서를 안 하니까 극우 논리에 심취하는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하겠습니다. 생지옥이라는 말도 어이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영연백을 준비했으니 일반 죄수들보다 훨씬 큰 죄를 지었지만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에 있는 것인데 지옥으로 운운하다니요. 배부른 소리도 황당하거니와. 아니 그럼 윤석열이 지옥까지 천국 갈 줄 알았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진짜 제가 콧구멍이 2개라서 숨을 쉽니다.